우리 건설사가 지상 160층,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700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축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 우리는 세계 각국의 수많은 랜드마크들을 건설해왔고 전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삼성물산의 결과물이다. 일제 감정기를 지나 74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나라 참 많은 것들을 이루어왔다. 2019년 한국은 건축 최강국 일본과 한화 8천억 규모의 싱가포르 종합병원 건설 입찰을 두고 피 터지는 경합을 펼치게 된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은 쌍용 건설의 나라로 통한다. 싱가포르 스카이라인의 중심인 레펄즈시티, 싱가포르의 상징 마리나 베이샌즈, 싱가포르 국민이면 가족들과 한 번쯤은 찾는 크란치 경마장, 신생아의 60% 이상이 태어난다는 UKK 국립병원과 W호텔, 구석구석 쌍용 건설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며 택시를 타고 쌍용 건설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운전사가 없을 정도이다. 실제 쌍용 건설이 싱가포르 건설 시장에서 갖는 위상은 엄청나다. 1980년 싱가포르 지사를 설립한 이후 무려 30여 건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 단일 해외 건설사로서는 가장 많은 건축 시공을 담당해왔고, 싱가포르 국민의 정식적 지주인 리콴유 전 수상은 1985년 독립기념일 연설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들, 특히 쌍용 건설이 보여준 열정을 본받아야 한다고 극찬을 했었으며, 싱가포르에서만큼은 대한민국 하면 삼성이나 현대가 아닌 쌍용 건설을 먼저 떠올릴 만큼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2019년 쌍용 건설은 대우건설과 손을 잡고 싱가포르 WHC 종합병원 건설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이 병원은 무려 1800병상 규모의 최첨단 IT가 접목된 대규모 미래형 종합병원인데, 이 입찰엔 이웃나라 일본도 같이 참여하게 된다. 20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정상급 건축회사 시미즈와 일본 5대 건설사에 들어가는 오바야시가 참여하였는데, 당시 일본은 싱가포르에서 건설되고 있는 대형 병원들을 모조리 독식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당연히 한국보단 일본의 입찰 성공이 점쳐지는 상황이었다. 사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건축 기술력의 차이는 존재한다. 허나 두 나라 기술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 기록을 보면 그 격차는 조금 멀어지게 되는데, 이 프리츠커상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은 아니지만 앞서 말했듯이 건축계에서 이 상은 노벨상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 세계 최고 건축가에게 주어지는 건축가들에게는 엄청난 상이기 때문에 이 상을 수상하게 되면 상을 수상하면서 받게 되는 상금 따윈 필요 없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일감들이 몰려들게 된다. 사실 이 상에서 일본이 거둔 성과는 대단하다. 매년 전 세계에서 한 명에서 두 명을 수상하는데, 2019년 일본 건축가 이소자키 야라타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31년 동안 일본에서 무려 7명의 수상자가 나온 것이다. 이는 수상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 이어 근소한 차이 2위의 기록이며, 건축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최고라고 굳게 믿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많고, 디자인 강국 스위스와 현재 현대 건축에 가장 잘 나간다는 네덜란드보다 훨씬 앞서는 기록이다. 이 대단한 일본의 건축사들과 우리 대한민국 쌍용건설, 대우건설이 입찰을 따기 위한 경합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다. 2016년 12월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 건설의 입찰 공고 이후 공교롭게도 우리 쌍용건설과 대우건설, 그리고 일본의 시미즈와 오바야시 4개의 건설사들이 사전 적격 심사를 통과하게 된 것인데, 이 입찰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기본 설계 개념을 유지하면서 최첨단 미래형 병원에 부합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개선된 설계와 공법 등을 제시하는 선진화된 ADS 입찰 방식이었고, 약 1년간 총 4차례에 걸쳐 각 건설사들의 국내외 병원 시공 현장 실사와 기술평가, 최종 공사 및 대안 설계 관련 인터뷰, 안전관리 능력 점검, 이 모든 것들의 종합심사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정도로 정말 까다로운 심사였다. 이에 쌍용건설과 대우건설은 이 심사에서 차별화된 대안 설계 및 공법 제시와 싱가포르에서만 무려 6천만 인시를 비롯한 해외에서 총 1억 2천만 인시 무죄 안전관리 능력을 인정받았고, 쌍용건설 회장은 유일하게 CEO로서 모든 평가 미팅에 참석하며 발주처의 기대치를 파악하고 발주처와의 CEO급 정례 미팅 제안과 맞춤형 영업 전략을 펼치는데, 이에 결국 쌍용건설에 대한 진득한 신뢰와 탁월한 시공 실적, 대우건설이 보유한 우수한 인력과 풍부한 병원 실적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 결과 일본 최고 건설사인 시미즈와 오바야시를 눌러버리고 쌍용건설과 대우건설은 입찰에 성공하게 된다. 입찰을 따내기 위한 과도한 단가 후려치기 경쟁 없이 현재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인 5건의 대형 병원 공사를 독식하고 있는 일본 업체들을 온전히 기술평가에서 따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병원 공사는
회사는 건축공사의 백미로 불린다고 한다. 병원은 방마다 수술실, 병실, 진료실 등 그 목적이 달라 그에 필요한 시설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인데 그 꼼꼼하다는 일본 건설사들을 제치고 대한민국 건설사가 선택되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 건축 기술이 최상급으로 발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현대 건축의 역사가 짧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룬 지금의 이 성과는 가히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들은 세계의 명차라고 하면 주저없이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등을 꼽는다. 이 회사들은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 매출 1위의 회사들은 아니지만 이미 명품 반열에 들어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보다는 오로지 품질을 통해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건설도 외형이 가장 큰 회사는 아니더라도 명품을 만드는 건설사로서 그 명성을 이어나간다면 언젠간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를 수상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 소니를 삼성전자가 부셔버렸던 일처럼.